두 번째, 원소의 주기적 성질. 주기적 성질이라는 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즉 규칙성이 있다라는 게 주기적 성질인 거지. 우리 주변에 규칙성 있는 그런 성질들이 뭐가 있을까? 7일마다 월요일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규칙적 성질이지. 그런 거야. 그래서 이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 가지의 규칙성을 얘기를 할 거야, 여기서. 첫 번째가 유효획전화. 뭐라고? 유효획전화. 적어두십시오. 두 번째는 원자 반지름. 그리고 원자 반지름에 하나 가르치고 이온 반지름도 같이. 세 번째가 이온화 에너지.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미리 먼저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 얘들이 뭐를 얘기하는지. 유효획전화라는 건 이겁니다. 원자 핵이 무슨 전하지? 플러스 전하야. 전자는 무슨 전하지? 마이너스.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해? 인력,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 끌려와. 맞니? 그러면 원자의 핵이 하나가 있고 전자가 보통은 수소는 하나지만 수소가 아닌 경우는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전자마다 끌려오는 정도가 어때? 다 조금씩 달라지겠지. 그래서 전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로 원자에게 끌려가는지 그걸 우리가 핵전하라고 불러주거든. 왜? 플러스가 많으면 더 세게 끌려갈 거란 말이지. 그거를 우리가 유효 핵전하. 그래서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를 뭐라 부른다? 유효 핵전하. 다르게 쉽게 편하게 얘기합시다. 전자가 원자에게 끌려가는 세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세지겠어? 뭐가 많으면 세지겠어? 원자 핵에 무슨 전하? 그게 뭔데? 양성자. 양성자가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 더 세게 끌려가겠지? 양성자가 많다라는 건 뭐가 크다? 원자 번호가 크다. 즉 원자 번호가 클수록 전자가 더 세게 끌려간다. 두 번째는 원자 핵이 어떨수록 더 가까울수록 세게 끌려간다. 가까울수록. 그치? 니네 봐봐. 용돈을 달라고 하고 싶어 아빠한테. 그러면 아빠 옆에 가고 막 어깨 이렇게 슬슬 문지르면 아빠 나 용돈 좀 줘잉 이러는 거랑 방에서 아빠 나 용돈 줄 때 됐으니까 빨리 용돈 보내줘 이러는 거랑 어떤 게 더 받기 쉬워? 처음 게 더 쉽지. 그지? 누구나 가까이 있을수록 어때? 더 끌어당긴 힘이 세겠지. 애정이 커지겠지. 전자도 마찬가지야. 원자 핵이 존재라고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에 따라서 가까이 있는 쪽의 껍질의 전자들이 더 세게 어떻게 된다? 끌려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효핵전화. 그래서 우리는 유효핵전화에 의해서 이 원자 반지름과 이온화 에너지 등의 성질들이 나타나. 원자 반지름은 뭘까요?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어. 원자 반지름이 뭐야? 원자의 반지름. 원자의 크기, 그치? 뭐 어렵지 않아? 근데 그 원자 반지름이 이 어떤 성질들에 의해서 어떤 규칙적인 성질들이 나타난다는 거지. 절대적으로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런 걸 물어보기보다는 누구는 몇 센치냐, 누구는 뭐 몇 센치냐 이런 키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누구보다 누가 크냐, 누구보다 누가 작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원자 반지름. 그리고 이온 반지름도 같이 꼽사리에서 껴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온화 에너지야.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원자핵으로부터 어떻게 돼? 멀어지지.
멀어져. 그치? 그게 지난 시간에 전이라고 불렀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가까워졌고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멀어졌어. 수소 선 스펙트럼 얘기할 때 나왔었어. 그러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주면 이 전자가 원자핵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무한대로 멀어질 거야. 어떤 에너지를 주면.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니네한테 얼마를 주면 독립할래? 이거야. 얼마 주면 독립할래? 어떤 사람은 엄마랑 싸우고 왔어. 에이씨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가 야 내가 5만 원 줄게 지금 나와. 그냥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지. 근데 어떤 애들은 막 집에서 막 오늘 저녁 갈비 먹을 거야 일찍 들어와 그랬는데 5만 원 준다고 나오겠어? 안 나오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도 원자핵이 세게 끌어당기고 있으면 떼어내기, 전자를 떼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온화, 독립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왜? 이온이 되게 만드는 에너지거든. 이온이 되려면 전자가 떨어지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그러면 유효 핵전화부터 합시다. 유효 핵전화이 가려막기 효과라는 게 있어요. 가려막기 효과. 원자핵은 하나 있어. 그 하나의 원자핵 안에 양성제가 여러 개가 있긴 하겠지만 원자핵은 하나가 있어. 그 원자핵이 모든 전자들을 다 끌어당기고 있지. 그런데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이 전자 사이에는 뭐가 작용해?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반발력이 작용하지. 마이너스끼리는. 그치? 전자끼리는. 그러면 영화관을 갈 때 영화관을 보러 갔는데 내가 딱 들어갔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근데 사람 한 명이 딱 들어와서 이렇게 점점 걸어 올라와. 어디 앉기를 바래? 네. 뒤로 가기를 바라지. 앞에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옆에 오는 것도 별로지. 왜? 자유롭게 보고 싶으니까. 사람이 몇 명 없는데 굳이 내 옆에 앉아서 보거나 내 앞에 앉아서 보면 방해가 될 수 있잖아. 뒤에서 보면은 신경 안 쓰고 내가 영화에 집중할 수 있잖아. 그렇지? 똑같은 거야. 원자핵을 기준으로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을 해. 근데 앞에서 깔짝깔짝대는 게 더 짜증나냐? 옆에서 깔짝깔짝대는 게 똑같이 커플이 앉았다고 가정을 하자고. 이 잡것들이 영화를 보는데 서로 막 팝콘을 먹여주고 쌩 난리를 치고 있네? 앞에서 그런 애들이 짜증나? 옆에서 그런 애들이 짜증나? 둘 다 똑같지만 영화 보는데 더 방해가 되는 애들은 앞에 있는 애들이지. 너 영화 보면서 어이씨 막 이러진 않잖아. 보통 앞에 있으면 화면 앞에서 머리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서로 기댔다 막 이러면 짜증 날 거 아니냐. 똑같은 거야.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같은 껍질의 전자끼리도 밀어내고 안쪽과 바깥쪽 껍질의 전자끼리도 밀어내는데 뭐가 더 커? 안쪽에서 바깥쪽을 밀어내는. 안쪽에 있는 애들이 더 짜증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에 비해서 끌려가는 힘이 어떻더라? 더 약해진다. 이게 가려막기 효과.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에 의해서 바깥쪽 껍질의 전자들이 끌려가는 힘이 약해지는 걸 가려막기 효과 또는 뭐 가로막기 효과 이렇게 불러주기도 해.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요거야. 봐봐. 여기 선생님 요걸 예를 그려놨어. 자, 수소라는 원자와 리튬이라는 원자, 탄소라는 원자가 있어요. 수소는 전자가 하나 있고 리튬은 3개가 있고 탄소는 6개가 있겠지. 각각 요 동그라미에 있는 요 마이너스들, 이게 이제 궤도가 겹쳐서 플러스로 보이는 거지만 플러스가 아니지. 자, 얘들의 전자인데 B하고 C를 비교해 보자고. 누가 더 원자에게 가까워? C가 가깝지. 그러니까 C가 느끼는 유효핵전화가 어떻더라? 더 크더라. 여기서는 D하고 E 중에서 누가 더 가까워? E가 더 가깝더라. 그게 뭐더라? 가려막기 효과. 물론 요 E하고 요 안쪽에 있는 요 두 친구 사이에도 반발력이 있고 D도 얘들 사이에 반발력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쪽에 있는 친구가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D가 느끼는 유효핵전화가 더 어떻더라? 가려막기 효과에 의해서 작아진다. 자, 요거 먼저 옆에 그려놓읍시다. 요것도.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세요. 수소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이고 리튬은 플러스 3이고 탄소는 플러스 6이야. 그치? 리튬은 3번이고 탄소는 6번이니까
원자핵의 전하량이라는 건 양성자의 전하량을 얘기하는 거지.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6인데 문제는 이거야. 수소는 방해하는 친구가 있어 없어? 외동이야. 그지? 온전히 엄마 아빠의 사랑을 혼자 다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1을 그대로 받아. 근데 리튬은 어때? 서로 뭐가 있어? 방금 얘기했던 가려막기 효과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 C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둘 다 3보다 작은 유효핵전하를 갖는다는 거지. 3보다 작아진다. 다만 여기서 누가 더 크다? C가 더 크긴 하다. 알겠습니까? 보통 동생이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그런 느낌. 나이 들면 좀씩 부모에게서 조금씩 멀어지는 그런 느낌. 여기도 마찬가지. C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6으로 끌어당겨지는데 사실 봤더니 그게 아니고 가려막기 효과에 의해서 6보다 작은 힘으로 끌어당겨진다라는 거죠. 이해했지요? 자, 그래서 유효핵전하라는 건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가 또 다른 전자를 가리기 때문에 핵의 전하는 방금 얘기했던 양성자의 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하, 지금 가려막기 효과가 생겨서 조금 줄어든다 그랬지? 그때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하를 뭐라고 부른다? 유효핵전하라고 불러준다. 그럼 이제 보세요. 봐봐요, 얘들아. B하고 C는 3보다 크고 D하고 E는 6보다 작잖아. B하고 C는 3보다 작고 D하고 E는 6보다 작잖아. 그러면 누가 더 커? 둘 다 작다니까 비교가 돼, 안 돼? 안 돼. 다만 뭐는 알 수 있어? C하고 E는 둘 다 첫 번째 껍질에 위치하지. 그러니까 C는 3보다 작고 E는 6보다 작지만 E가 C보다 더 크다라는 건 알 수 있어. B하고 D도 비교가 돼. 같은 껍질이니까. 다른 껍질은 비교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 예를 들면 여기 요거 C하고 여기 D하고 두 개는 비교가 돼, 안 돼? 리튬 3보다 작은데 그 중에서 좀 클 거고 D는 6보다 작은데 그 중에서 좀 작을 거야.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물론 B하고 E는 비교가 돼. 얘는 더 큰데 가깝게 있고 더 작은데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교할 때는 우리가 같은 껍질에 있는 거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지. 아니면 같은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B하고 C를 비교하거나 D하고 E를 비교하거나 B하고 D를 비교하거나 C하고 E를 비교해야 된다는 거지. 알겠니? 자, 그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유효 핵전하를 우리가 유효 핵전하라고 불러주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 단원명이 뭐라고? 주기적 성질. 그럼 이 규칙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같은 주기와 같은 족에서 주기가 같고 족이 같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 규칙성을 보려는 거야. 같은 주기 이렇게 그려두십시오. 같은 주기는 같은 가로줄입니다. 가로줄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즉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전하는 어떻게 된다? 같이 커진다. 왜? 유효핵전화 커진다. 뭐 때문에? 양성자, 즉 핵전하가 커지니까. 양성자 수가 어떻게 되니까? 많아지니까. 리튬은 3보다 작고 베릴륨은 4보다 작고 풍소는 5보다 작고 탄소는 6보다 작고 질소는 7보다 작고 산소는 8보다 작고 플로린은 9보다 작고 네온은 10보다 작고 점점 그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보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어떻게 점점 커진다 이 얘기지.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된다? 유효핵전하가 커진다. 알겠습니까? 뭐가 동일해? 애들은 껍질 수가 동일하다. 같은 주기는. 두 번째, 족이 같을 때. 족이 같다는 건 뭐가 같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족이 같아도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아래쪽으로 가도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뭐가? 유효 핵전하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왜 커져? 역시 뭐가 커지니까?
양성자 수가 어떻게 되니까? 증가하니까. 알겠습니까? 양성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얘들은 밑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또 커지지? 양성자 수 말고 껍질 수도 커지지. 껍질이 커진다는 건 원자핵으로부터 점점점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맞지? 그래서 실제로 껍질 수 증가에 의해서 유효 획전화가 일부 감소해. 그런데 그 감소되는 양보다 양성자가 많아져서 커지게 만드는 양이 어떻더라? 더 많다. 그 효과가 더 크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거를 요 밑에 이제 나와 있어. 보세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으로 갈수록 같은 2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 전화가 점점 증가합니다. 같은 3주기에서도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 점점 증가합니다. 알겠니? 그런데 여기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갈 때 어떻게 돼? 줄어들지. 같은 족에서도 비교해도 어떻게 전부 커졌어. 맞니? 같은 주기도 커지고 같은 족도 커졌어. 그런데 2주기의 10번과 3주기의 11번은 어때? 작아졌어. 왜? 얘는 10번보다 크고 얘는 11번보다 큰 거, 아니 10번보다 작고 얘는 11번보다 작은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껍질이 몇 번 껍질? 2번 껍질. 얘는 몇 번 껍질? 3번 껍질. 맞습니까? 껍질 수가 하나 더 늘어나니까 여기서는 양성자가 8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껍질 수가 늘어나도 그 효과보다 더 크게 땡길 수 있는데 요 같은 족에서는. 근데 다른 주기에 다른 족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넘어갈 때는 양성자는 하나밖에 안 커진단 말이야. 그치? 10번에서 11번이 되니까 양성자 수는 하나 늘어나지만 껍질이 늘어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유효액전화가 어떻게 된다? 더 작아진다. 알겠지?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2주기인 네온에서 3주기인 나트륨으로 주기가 바뀔 때처럼 유액전화가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는 껍질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다만 같은 족에서는 껍질수 증가에 의한 효과보다 양성자수 증가에 의한 효과가 더 어떻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유액전화가 어떻더라? 커진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유효액전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첫 번째 뭐라고? 양성자 수, 즉 핵전화. 두 번째는 껍질수. 그지? 전자 껍질수. 되죠? 자, 바로 넘어갈게요.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을 잴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확실히 없어? 근데 원자 반지를 왜 얘기해? 자, 원자 반지는 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왜 물어보신 거예요? 자, 원자 반지는 못 재요. 왜?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아.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잴 수 있지. 재봐라. 잴 수 있어 없어? 쓸고 가면 재 못 재? 못 재잖아. 그치? 얼마나 움직였는지 못 재. 왜? 전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사정없이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어디 있는지도 못 찾아. 어느 정도 크기냐면 월드컵 경기장 안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내가 지우개 가루 집어던지면서 그게 원자 핵 크기라고 했었지. 그거 원자 핵 크기가 그 정도는 전자는 어떻겠어? 이 교실 안에 먼지 한 톨 정도보다 더 작겠지. 그 정도로 작아. 그러니까 찾을 수가 있나? 찾을 수가 있나? 어떤 느낌이냐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 세계 인구의 99.9999%가 죽었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했어. 예를 들어서 이건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미국의 인구가 딱 5명이 살아남았어. 그때 여러분들이 미국 가서 미국인을 만날 확률이라고 보면 돼. 못 찾아. 못 찾는다고. 어떻게 찾을 거야? 그러면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원자의 크기를 어떻게 재냐? 사실 그치? 못 재지.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과학자들이 아니지. 어떻게든 가만히 좀 있지 그냥, 그렇지? 어떻게든 연구를 해. 어떻게 연구하느냐? 같은 원소가 결합을 했을 거 아니야. 그 원소의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재. 원자핵은 찾기가 쉬우니까.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재면 같은 원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반으로 나눠주면 얘하고 얘 크기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반으로 탁 나눠준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원자 반지름이라고 불러.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을 하고 있어. 그때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반으로 나눈 걸 원자 반지름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굳이 아주 일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긴 하겠지만 무시하고 그냥 원자 핵간 거리를 반으로 나눈 걸 원자 반지름이라고 해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구하라고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풀어볼로. 그렇게 하면 그냥 하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름이 아니고 반지름. 이 거리가 지름이 될 수 있겠지 당연히 안 나누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구하라고 하지 않아. 뭐만 알면 된다고? 어떤 규칙을 보이는지만 알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값을 구하라는 거 없어요. 그걸 우리가 정량적이라고 표현해. 값을 구하는 걸. 근데 그런 거 없이 이게 더 큰지 작은지 규칙성, 이걸 정성적이라고 불러. 이런 정성적인 것들만 찾아내면 됩니다. 1단원은 정량적으로 계산을 했지. 부피가 얼마, 질량이 얼마다, 이런 거, 몰이 얼마다 계산했지만 2단원, 3단원들은 대부분 정량적인 게 아니고 정성적인 거.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런 것들만 비교할 줄 알면 됩니다. 자, 역시 같은 주기. 아까도 같은 주기하고 같은 족을 비교했어. 족과 주기가 둘 다 다르면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잉. 없어. 그래서 같은 주기는 이렇게 가로줄. 아까 내가 그렸지. 요거 그림 하나 똑같이 그려놔요. 같은 주기. 머릿속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게 될수록 원자 번호가 뭐 할수록 커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Y? 왜 작아질까? 방금 우리가 배운 유효액전화 때. 유효액전화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같은 주기에서. 방금 봐봐. 빨리 앞에 페이지 봐봐. 유효액전화 어떻게 됐어? 원자번호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질수록 유효액전화 커졌지. 그 얘기는 전자를 더 어떻게 희게 끌어당기는 거지. 맞아요? 그럼 바깥쪽 껍질의 수가 같은데 주기가 같다라는 건 껍질 수가 같은데 전자를 더 희게 끌어당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원자 반지름이 압축되겠지. 더 작아지는 거지. 껍질 수가 똑같은데 안에서 더 세게 당기니까. 그래서 껍질 수가 같지만 뭐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효액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효액전화가 증가해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뭐가 커진다? 인력이 커져서 반지름이 작아진다. 끌어당기는 힘의 세기, 반지름이 작아진다. 인력이 커지니까. 알겠지요? 주기 때문에. 주기는 뭐 때문에? 유효핵전화 때문에. 유효핵전화가 커지니까 원자의 크기가 작아진다. 됐죠? 두 번째, 요거야.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져. 왜? 유효핵전화가 커지니까. 이걸 같이 비교해 놓은 거야. 자, 같은 족일 때는요. 족이 같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요거 그려놓으세요. 아래로 갈수록 유효핵전화도 커졌지만 그거보다 뭐가 더 커져? 유효핵전화에 의해서 작아지는 효과보다 껍질 수가 점점 어떻게 되니까? 늘어나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름과 겨울철에 여러분들 어떻게 다니니? 여름에는 이렇게 더우니까 이렇게 다니지. 몸을 이렇게. 근데 겨울엔 추우니까 이렇게 웅크리고 다니지. 겨울이 어때? 내 몸이 더 부피가 작아지겠지. 이거 그치? 맞아? 근데 거기에 위에 패딩을 입었어. 겨울에.
패딩을 입으면 아무리 내가 웅크려도 여름철보다 패딩 입은 겨울철이 몸집이 더 어때? 커지지. 그거야. 껍질 수가 늘어나니까 유효액전화가 커져서 당겨지는 것보다 껍질 수가 늘어나니까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왜? 껍질수 증가 효과, 껍질수가 커지는 효과가 유효액전화 증가 효과보다 어떻더라 더 크다. 유효액전화 증가는 작게 만드는 거였고 껍질수가 증가하는 건 크게 만드는 거였는데 크게 만드는 효과가 더 크니까 커진다고. 그지? 그래서 요 밑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뭐야? 같은 주기, 요게 2주기, 리튬부터 플로린이 2주기, 3주기, 4주기. 그럼 점점 작아지고 있어 원자 반지름이. 근데 족에서는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더라. 그래서 같은 족은 껍질수, 같은 주기는 유효액전화. 욕 한 번만 할게. 족 같은 껍질이라고 기억하십시오. 족 같은 껍질. 니네한테 욕하는 게 아니고 쉽게 외우라고. 족이 같으면 뭐 때문에? 껍질 때문이다. 알겠지? 족이 같으면 껍질 때문이다. 족같은 껍질. 그렇다고 또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내 눈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는 어떡하냐? 됐죠? 그런 것들은 조금 옆에다가 적어두면 니네가 나중에 외우기가 좀 쉽겠지. 욕 가르쳐 준 거 아니야? 가끔 이렇게 중학교 이제 처음 들어가는 애들, 막 이렇게 어린 애들은 이렇게 이런 걸로 쉽게 알려주면 집에 가서 얘기했다가 학원에서 욕 배워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굉장히 당황스러워. 같은 껍질이야. 자, 두 번째 이온 반지름. 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입니다. 양이온은 어떤 원소들이 양이온이 된다 그랬어? 오늘 했어. 뭐라고요? 네. 양이온이 되는 원소는 뭐였어? 금속이었어. 금속은 원자과 전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였기 때문에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됐지. 근데 그 원자과 전자를 잃는다는 건 결국 뭐야? 부끄럽지만 껍질 하나를 벗기는 거야. 가장 마지막에 있는 껍질 하나를 벗긴다고. 그치? 그러면 껍질이 하나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패딩을 입고 있다가 방에 들어가서 패딩을 벗으면 몸집이 작아지잖아. 그치? 양이온도 똑같아. 그러니까 양이온은 뭐야? 당연히 원자 반지름보다 양이온의 반지름이 어떻게 되겠어? 더 작더라. 그래서 양이온의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보다 어떻더라? 작다. 왜? 껍질 수가 뭐 하니까? 줄어드니까. 샤워하러 갈 때 옷 벗잖아. 그치? 그럼 몸이 더 가벼워지잖아. 작아지고. 그치? 그런 거야. 하나씩 벗을 때마다 어떻게 된다? 껍질 수가 줄어드니까 양이온이 어떻게 된다? 더 작아진다. 물론 계속 벗기는 건 아니요. 한 번밖에 안 벗겨. 알겠지? 가장 바깥쪽 껍질 하나밖에 안 벗어. 하나만? 한 껍질만. 바깥쪽 껍질만. 그 안에 것까지 다 벗기려면 에너지를 엄청 많이 줘야 돼. 부끄러워. 자, 그래서 그런데 양이온이 되는 원소들이 아까 뭐라고? 금속 원소라고. 그래서 금속 양이온이라고 앞에 적어둡시다. 금속 양이온. 금속 양이온. 몇 개를 읽어도 한 개를 읽건 두 개를 읽건 세 개를 읽건 어차피 껍질은 벗겨지는 거지. 하나만 이제 근데 대부분 자연 상태에서 양이온이 될 때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그냥 다 잃어버려. 통째로. 예를 들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3개야. 3개인데 하나만 잃는 경우도 있어. 물론 잃는데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3개 다 잃었을 때, 껍질을 통째로 잃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금속 양이온들, 즉 금속 원소들은 뭐라고? 원자보다 이온의 반지름이 어떻더라? 더
작아진다. 왜? 양이온이니까 금속은. 알겠습니까? 금속은 이온이 작아진다. 됐니? 반면에 비금속은 무슨 이온이 됐어? 음이온이 돼서 전자를 얻고,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되면 이번엔 입는 거 아니야. 껍질 수는 변함이 없어. 왜? 껍질이 아직 다 안 채워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신에 전자가 들어오잖아. 그럼 전자끼리 뭐가 생겨? 반발력이 생겨. 싸워. 부풀어 오른다고요. 그래서 음이온의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커지는 이유는 전자 사이의 뭐 땜시? 반발력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엄마가 소세지를 먹으라고, 동생이랑 소세지를 먹으라고 소세지를 2개를 사놨어. 사촌 동생이 와버렸어. 그걸 봤어. 먹으려 그래. 내 건데. 그지? 그런 느낌. 몰래 숨겨놓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 나만 치사한 사람 만들지 마. 니들도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 밀어내는 거. 서로. 자, 그래서 양이온은 전자를 잃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를 잃기 때문에 껍질수가 감소해서 이온의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고, 음이온은 반대로 전자를 얻기 때문에 전자 사이에 밀어내는 반발력이 커져서 어떻게 된다? 이온 반지름이 커지는 거다. 선생님 힌트 주세요. 없어. 나 있어. 그 학교 있잖아. 저기. 자, 여기 보면은 산소랑 플로린은 비금속 원소거든.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어떻더라? 크더라. 반면에 나트륨이랑 마그네슘은 원자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어떻더라? 작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렇게 주잖아. 맞니? 문제에서는 안 줘. A, B, C, D 이렇게 준다고. 그래놓고 이게 양이온이게 음이온이게 금속이게 비금속이게 원자 반지름 누가 더 크게 찾으라 그래. 자, 자세히 봐봐. 산소하고 플로린하고 누가 더 커? 산소가 조금 더 크지? 원자 반지름이. 네? 원자 반지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근데 이 문제에서 이 정도로는 안 내기는 해. 살짝 더 크잖아. 네. 그러면 얘를 원자 번호를 안 주면 원자 번호가 누가 더 크게 이런 거 물어봐. 그러면 원자 반지름만 비교를 하면 원자 반지름이 작은 친구가 원자 번호가 더 어떤 거야? 큰 거지. 큰 거. 왜? 유효액전화 컸잖아.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액전화가 커지니까 작아졌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나트륨이랑 마그네슘을 비교했더니 나트륨이 훨씬 크지, 마그네슘에 비해서. 그치? 그러면 원자 번호가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작은 애가 원자 번호가 더 크다. 요거 안 주면 그렇게 구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서 원자 번호를 비교할 수 있고, 원자와 이온 반지름을 비교해서 금속인 비금속인지 구분할 수 있고. 됐지요? 자, 그래서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 똑같습니다. 이온 반지름도 역시나 같은 주기에서는 뭐 때문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이온 반지름이 작아진다. 왜? 유효액전화. 원자 반지름과 주기성은 똑같아. 이유하고 결과는. 같은 족도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같은 주기는 이렇게 가로였었고 얘는 세로였었고, 내려갈수록 커진다. 왜? 껍질수 때문에.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게 요거야.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또는 이온의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왜? 그 이유가 유효액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두 번째,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또는 이온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왜? 껍질수가 커지기 때문에. 됐지요? 자, 그러면 요거 등전자 이온, 이게 뭐야? 등전자. 등이라는 말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어. 그렇지? 등. 같을 등. 맞습니까?
등전자 이온은 뭐야? 전자수가 같은 이온을 얘기를 해.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산화 이온. 원래 전자가 8개여야 되는데 2개를 얻었지. 요거에서 요거 뒤에 거 빼주면 뭐라 그랬어? 전자수라 그랬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다잉. 8 빼기 마이너스 2니까 10개, 9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10개, 10 빼기 1이니까 10개, 12 빼기 2니까 10개, 13 빼기 3이니까 10개. 맞지? 전부 전자수가 10개인 10번의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단 말이야. 이 이온들은. 맞니? 그런데 이제 이온 반지름을 비교해 보면 어떠더라?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더 이온 반지름이 작아진다. 왜? 유효액전화가 어떻게 되니까? 커지는 거니까. 황화이온 18개, 염화이온 18개, 칼륨이온 18개, 칼슘이온 18개, 전부 18개의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는 거고, 역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어떻더라? 이온 반지름은 작아진다. 뭐 때문에? 유효액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유효액전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두 번째, 등전자 이온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 유효액전화에 의해서 특징이 나타난다. 이 주기성이 나타나는 거. 껍질수는 같은 족일 때, 그리고 금속과 양이온 사이에서도 껍질수에 의한 반지름 차이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전자수는 비금속과 음이온 사이에서는 전자수에 의한 전자 반발력에 의해서 주기성이 나타난다. 됐니? 요거. 그래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기는 뭐더라? 유효액전화. 족은 껍질. 유효액전화 껍질. 유효액전화 껍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니? 오케이.